함수를 쓰는 방법, 그리고 그 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PHP의 그 진정한 파워는 그 함수들에서 나온다. 즉 거의 모든 세부적인 기능들은 다 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내장되어 있는 함수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1000개 이상인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살펴본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 꼭 필요한 함수들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찾아 쓰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함수를 쓰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 그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PHP User Defined 함수, 즉 사용자가 내장된 함수 말고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요, 그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을 행하고 싶을 때 그걸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다시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수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데 일종의 그 실행될 문장들의 어떤 덩어리,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는 페이지에 그 존재하는데 PHP 페이지 안에 그 페이지가 로드 되었을 때 로드 되자마자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호출을 해야지만 그 함수가 그 호출돼야지만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PHP에서 그 사용자가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면요. 기억할 거는 키워드, 함수,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보다시피 이 아래 문법이 아주 간단하죠. 펑션,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펑션 이름, 여기서 이탈리크로 쓴 이 부분은 사용자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여도 돼요. 펑션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2개가 따라오고요.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열고 닫고, 여기 즉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함수 이름을 만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하나는 문자나 또는 밑줄, 언더스코어라 그러죠. 그런 거는 시작할 때 그걸 사용할 수는 있고요. 숫자는 함수의 시작 문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숫자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숫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요 시작 첫 그 문자 하나는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의 이름으로 함수가 내용을 반영하는 이름을 지정하라. 즉 보통 우리가 이 함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지는 말고요. 봤을 때 이 함수가 뭘 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내용을 반영하는 이름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거는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기 바라고요. 함수의 이름은요, 특징이 또 PHP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case insensitive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이 그 스펠링만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 자, 요 다음 예 하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 밑에 보면 function 해서 write msg, 그러니까 메시지를 쓰는 그 함수인가 보네요. 그죠? 이것의 이름에 함수를 생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중괄호 여는 기호하고 중괄호 닫는 기호,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기호가 함수의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는 당연히 뭘 하겠어요? 우리가 write msg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함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물론 괄호와 그 열고 닫고를 함께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는 일은 뭐냐면 echo hello world라는 커맨드문을 우리가 실행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겠죠. 한번 실습을 살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자기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노트패드 플러스를 구동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그 카피 앤 페이스트로 직접 실험하시면서 그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function write msg 괄호 열고 닫고 echo hello world라고 앞에서 봤던 동일한 내용이고요. 물론 여기 중괄호는 여기다 써도 되고요. 줄 바꿔서 써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스타일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write msg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당연히 이게 실행되고 예상대로 hello world가 프린트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수를 만들 때 여기 괄호 열고 닫고가 항상 따라오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함수에 정보를 전달할 때 씁니다. 그게 바로 인수 또는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아규먼트는 우리가 흔히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변수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규먼트, 인수는요, 함수 이름 다음 괄호 안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건데, 요렇게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인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 인수들과 인수들 사이에 쉼표로 이렇게 구분만 해놓으면 됩니다. 자, 지금 다음 예제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규먼트를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 함수죠. 즉, 이 예제는요, 하나의 인수 $fname이라는 변수를 또는 인수를 우리가 갖는 함수인데요. family name 함수가 호출되면 이름을 전달하고 그 이름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도록 한 건데, 이 예제에서는 그 성은 같고요, family name은 같은데 자기 given name, first name만 다른 그러한 걸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보세요. family name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어떤 아규먼트 f name을 주면 요 f name 전달받은 아규먼트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그 문자열 랩슨이라는 그 이름과 그리고 HTML 태그 BR까지 프린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해 보기 전에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 family name이라는 함수를 부를 때 JANI라는 요 스트링을 여기다 전달하면 어떤 게 출력되어 있어요? Jenny Lepson, 그죠? 그리고 Hedgie Lepson, Stale Lepson, K-Jim Lepson, 뭐 등등 이렇게 첫 번째 first name이 출력이 되고 전달받은 걸로 last name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던 스트링으로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다시피 방금 전에 봤던 그 코드 그대로고요. 실행된 결과만 보면 예측대로 전달해준 아규먼트 다음에 다른 스트링과 함께 한 줄 한 줄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요 인수 아규먼트가 함수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아규먼트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요거를 컴마로 구분해서 정의만 해주면 됩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function, 함수 이름, 그리고 argument 1, argument 2, 두 번째 아규먼트죠. 그래서 전달받은 거를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첫 번째는 이름이고요. 아규먼트 두 번째 이름은 연도, 그러니까 born in 어떤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출력하는 건데, family name에다가 HEG라는 first argument와 1975라는 second argument를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has Lepson born in 1975라는 이런 문장이 출력되겠죠. 자, 실험을 해볼까요? 자, 보다시피 우리 예상대로 그 아규먼트 두 개를 허용하고 그때는 컴마로 구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고요. 당연히 전달할 때도 컴마로 구분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우리가 적절하게 그 아웃풋 출력에 활용되는 그러한 이그젬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규먼트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디폴트 값을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기본 값. 즉 때때로는 우리가 뭘 줘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한번 실행만 시켜보고 싶을 때가 있고, 또는 기본 값이 그대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기본 매개 변수 값을 주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함수를 만들 때 function set height라는 지금 함수인데요. 이름이 아규먼트는 하나인데 min height라는 변수 이름으로 아규먼트를 받는데 equal 하고서 그 value 값을 주면 얘는 디폴트 값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set height에 아규먼트에 값을 주면 350이라는 값을 주면 그 350이 우리가 활용이 되고요.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즉 빈 그 empty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얘가 그냥 이 기본 디폴트 밸류를 대신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실험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다시피 set height라는 함수에 min
height라는 변수의 값을 50으로 디폴트 값을 주는 함수를 정의해 놓고요. 350이라는 걸 주면 350이 프린트 되게 하고요. 아무런 값도 안 주면 그것이 디폴트 값인 50이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을 좀 변화시켜서 정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각자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PHP Returning Valu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HP 함수에는 모든 함수가 그렇죠. 여러분들 다 다른 함수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냥 어떤 행동,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반환하는 값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 사용하는 문장이 return 문장을 쓰면 됩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똑같은 문법으로 써요. 그죠? PHP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function sum $x $y 아규먼트 두 개를 지금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그걸 컴마로 그러니까 전달 받을 거를 지금 그 문법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전달 받은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리턴 되는 값이 그 $g라는 값으로 리턴 되도록, 즉 볼까요? 여기선 에코 한 다음에 5 더하기 10은 한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해서 그 결과 값을 요 다음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7 더하기 13 역시 이 값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15, 20 그리고 6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상대로 5 더하기 10이 들어가서 15, 7 더하기 13이 들어가서 20, 2 더하기 4가 들어가서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이그젬플은 우리가 그 한번 함수 연습을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거 하나 그 카피해 봅시다. 여기 요 부분을 프로그램을 카피해다 놓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sum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빼기 다 한번 만들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요거를 그대로 한번 그러니까 실험만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저장을 당연히 어디에 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으로 믿습니다. exercise php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걸 만들고요. 이거를 요 자체를 먼저 한번 실험을 먼저 해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자, 조금 전에 튜토리얼 사이트에서 본 것처럼 제대로 실행되는 게 확인될 수 있고요. 딱 한 가지만 저는 더 한번 옆에서 지금 실습을 여러분들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sum 대신에 subtract라는 이름의 그 함수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뺀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빼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가 여기는 BR이 빠져 있는데 요거 줄바꿈을 반드시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요 아래다가 놓고 이건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뺄셈을. 여러분들은 그리고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면, 자, 빼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요. 마이너스 6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같은 방식으로 더 확장해서 곱셈과 나눗셈과 그리고 모듈러스 계산까지 하는 함수 3개를 더 지금 만들어서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